어제는 성별과 사회적 요인으로 보는 뇌 건강을 다뤘다면 오늘은 면역 기능 장애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심층 탐구에 오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 주제 정말 기대가 되네요. 보통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비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고 또 그 안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는 아주 고립된 질병이라고요. 사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뇌를 파괴하는 진짜 범인 혹은 반대로 뇌를 구해낼 최후의 방어선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고 있다면 어떨까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엄청 소름 돋는데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이처 리뷰 뉴로사이언스의 최신 리뷰 논문은 우리가 가진 치매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알츠하이머의 핵심 통제센터가 뇌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는 말초 면역 체계에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거든요. 네, 정말 엄청난 변화죠.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수많은 의학 데이터 속에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뇌와 전신 면역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있는지 그 아하 모멘트를 찾아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을 단순히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싸우는 군대로만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군대가 아니면 뭐죠? 오늘 자료를 꼼꼼히 뜯어보면 이 말초 면역세포들은 평소에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 든든한 수호자 역할을 합니다. 아, 평소에는 착한 애들이군요. 네, 그런데 상황이 조금만 틀어지면 오히려 뇌의 병리를 걷잡을 수 없이 악화시키고 뇌세포를 파괴하는 무자비한 존재로 돌변하죠. 와, 진짜 무섭네요. 혈관을 떠도는 이 세포들이 우리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운명을 쥐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논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양날의 검이라 시작부터 되게 긴장감이 도는데요. 그럼 뇌의 경계선에서 활약하는 우리 몸의 적응 면역 요원들, 그러니까 T세포와 B세포부터 짚어보죠. 네, 아주 중요한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이 도대체 평소에는 뇌를 위해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T세포는 우리 면역계에서 아주 고도로 훈련된 특수부대와 같습니다. 이들은 뇌혈관 주변을 막 순찰하면서 특정한 화학 신호를 보내거든요. 화학 신호요? 네, 그 중에서도 인터페론 감마라는 물질의 역할이 핵심입니다. 과거에는 뇌에 이런 면역 물질, 즉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들어가는 것 자체를 무조건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맞아요. 염증 물질이면 뇌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달랐죠. 적절한 수준의 인터페론 감마는 뇌 안에 상주하는 자체 경찰관인 미세아교 세포를 깨우는 알람식의 역할을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뇌 안의 경찰관들이 졸고 있을 때 밖에서 순찰 돌던 특수부대가 일어나서 청소해 하고 신호를 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감사합니다. 이 알람을 들은 미세아교 세포는 알츠하이머의 주범으로 꼽히는 그 끈적한 노폐물,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아주 열심히 갉아먹고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알람 듣고 바로 일어나는군요. 네, 실제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데이터를 보면요. 혈중 인터페론 감마 수치가 높게 유지되는 사람일수록 노년기 인지기능 저하가 훨씬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와, 뇌 밖의 T세포가 뇌 안의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지휘관 역할을 한 셈이네요. 그럼 B세포는요? B세포도 T세포처럼 뇌를 돕는 역할을 하나요? 네, B세포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지원 사격을 합니다. IL-35라는 뇌를 보호하는 유익한 물질을 분비해서 과도한 염증을 가라앉히기도 하고요. 오, 염증을 가라앉혀 주는군요. 더 놀라운 건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에 직접 달라붙는 항체를 생산해낸다는 겁니다. 항체요. 그건 어떤 역할을 하죠? 쓰레기에 형광펜을 딱 칠해서 뇌 안에 대식세포들이 저걸 치우면 되는구나 하고 쉽게 포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타겟팅 역할을 하는 거죠. 와, 여기까지 들으면 이 특수부대원들이 우리 뇌를 지키는 완벽한 방어선 같은데요. 그렇죠. 완벽해 보이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아까 양날의 검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요원들이 엇나가기 시작하면 뇌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비유하자면 T세포는 뇌라는 어떤 클럽 밖에서 무전을 치는 문직이나 전술 고문 같은데 가끔 통제를 벗어난 용병들이 클럽 안으로 막 난입해서
내부를 다 때려 부수는 상황 같나요? 네, 정확합니다. 논문에 등장하는 세포 독성 CD8 플러스 T세포가 바로 그 엇나간 용병들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멀쩡하던 세포들이 왜 갑자기 폭주해서 뇌를 공격하는 건가요? 그게 노화가 진행되거나 뇌에 만성적인 스트레스 반응이 누적되면 뇌와 혈관 사이의 장벽이 좀 헐거워지고 면역 체계의 섬세한 통제력이 무너집니다. 아, 통제력이 무너진다고요? 원래 이 세포 독성 CD8 플러스 T세포의 본업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내서 암살하는 거거든요. 원래는 좋은 암살자네요. 공격해버린다는 뜻인가요? 그와 비슷합니다. 이들이 뿜어낸 물질은 심각한 신경염증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를 감싸고 있는 보호막인 미엘린을 녹여버립니다. 헉, 미엘린을요? 네. 전선의 피복이 벗겨지면 합선이 일어나잖아요. 미엘린이 손상된 뇌세포는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인지 기능은 급격히 추락하게 되죠. 와, 아군을 지키라고 파견한 군대가 아군의 통신망을 다 끊어버리는 참사가 벌어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방어막을 스스로 부수고 있다니 진짜 소름이 돋네요. 자, T세포가 이런 복잡한 전술적 역할을 한다면 이번에는 혈액을 타고 다니면서 진짜로 육체 노동을 하는 녀석들, 선천면역 세포들의 세계로 넘어가 보죠. 네, 단핵고, 대식세포, 중성구 같은 혈관 속 청소부들 말이죠. 맞아요.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던 부분이 있어요. 오, 어떤 부분이죠? 뇌에서 만들어진 아멜로이드 쓰레기의 무려 60%가 뇌 밖으로, 그러니까 말초 혈액으로 배출되어서 처리된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보통 뇌 안의 쓰레기는 당연히 뇌 안에서 다 치워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바로 현대 알츠하이머 연구가 직면한 가장 큰 인식의 전환입니다. 60%면 진짜 엄청난 비율 아니와요? 엄청나죠. 뇌는 두개골 안에 갇힌 고립된 섬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뇌척 수액을 혈류로 흘려보내면서 노폐물을 하수구로 배출하듯 밖으로 내보내죠. 아, 하수구로 배출하듯이요? 분해합니다. 혈관에서 대기 타다가 먹어 치우는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시험관 연구에서 뇌 내부의 경찰인 미세하교 세포보다 외부에서 온 말초 대식 세포가 아밀로이드 조각을 향해 훨씬 더 빨리 이동하고 압도적인 포식 능력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오, 잠깐만요. 뇌 안의 전담 청소부보다 혈관을 타고 온 외주 청소업체가 일을 훨씬 더 빠르고 완벽하게 처리한다는 거네요. 네, 하하하, 외주 청소업체라는 말이 딱 맞네요. 그런데 이렇게 일 잘하는 대식세포가 있는 반면에 그 중성구라는 녀석들은 논문 내내 엄청난 골칫거리로 묘사되어 있더라고요. 이네들은 청소는 안 하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유발한다고요. 중성구는 원래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최전선 돌격대입니다. 네네, 빠른 애들이군요. 문제는 알츠하이머 병리가 진행될 때 이 중성구들이 뇌혈관벽에 아주 끈적끈적하게 들러붙어 버린다는 겁니다. 끈적하게 들러붙는다고요? 마치 고속도로 톨게이트에 대형 트럭들이 딱 멈춰서서 길을 꽉 막아버린 것과 같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량이 크게 감소하고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 부족에 시달리게 됩니다. 와, 뇌혈관에 교통체증이 생기면 진짜 치명적이겠는데요? 게다가 특정 유전적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이 중성구는 단순한 방해꾼을 넘어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로 돌변합니다. 아, 논문에서 특정 성별과 유전자를 콕 집어서 경고했던 그 대목이군요. 이걸 더 큰 맥락에서 연결해 보자면요. 왜 우리가 알츠하이머를 단순한 뇌질환이 아니라 전신질환으로 봐야 하는지, 그리고 환자 맞춤형 치료가 왜 필수적인지 답이 딱 나옵니다. 맞춤형 치료예요? 알츠하이머의 가장 강력한 위험 유전자로 알려진 APOE4 유전자를 가진 여성 환자의 데이터를 보면요. 이들의 혈액 속 중성구는 IL-17F라는 악성 염증 물질을 과도하게 뿜어냅니다. 아, 여성 환자들에게서요? 네, 이 물질이 혈관 장벽을 넘어 뇌로 스며들면 뇌 안의 미세하교 세포 기능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인지 기능을 아주 가파르게 떨어뜨리죠. 세상에. 똑같은 중성구라도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조건과 APOE4라는 유전적 방아쇠가 결합했을 때 뇌를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군으로 세팅되는 겁니다. 와, 그 조합에 따라 세포의 역할이 완전히 뒤바뀌는군요. 네, 아주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기거든요. 말초 대식세포가 뇌 안의 세포들보다 청소 능력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면 우리 몸은 알츠하이머가 딱 시작될 때 왜 그냥 그 대식세포들을 뇌로 왕창 올려보내서 플라크를 싹 밀어버리지 않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왜 하필 중성구 같은 돌격대들이 톨게이트를 막고 염증을 뿌리게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건가요? 진화가 만들어낸 이 훌륭한 백업 시스템이 결정적인 순간에 왜 작동을 멈추는가? 그 해답은 두 가지 치명적인 시스템 오류에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요? 첫 번째는 면역 노쇠고요. 두 번째는 유전적 변이입니다. 면역 노쇠요? 피부에 주름이 지고 근육이 빠지듯이 백혈구나 대식세포 같은 면역세포들도 늙고 지쳐서 파업을 해버린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단순히 힘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면역세포들은 탈진 상태에 빠지는데 이때 기괴하게도 과잉 활성화가 겹칩니다. 탈진했는데 과잉 활성화가 된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정밀하게 스트레스를 표적해서 먹어치울 힘은 없으면서 그냥 주변에 불필요한 염증 물질만 마구잡이로 흩뿌리는 상태가 되는 거죠. 아, 힘은 없는데 짜증만 내는 상태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해요. 이 면역 노쇠가 알츠하이머의 핵심 원인이라는 걸 증명한 아주 기발하고 매력적인 동물 실험이 있었습니다. 오, 어떤 실험이죠? 늙어서 인지 기능이 뚝 떨어진 알츠하이머주에게 젊고 건강한 주의 골수를 이식해 본 겁니다. 네, 골수로요? 네, 뇌를 건드린 게 아니라 몸에 피를 만드는 공장을 젊은 것으로 싹 교체해 준 거죠. 잠깐, 뇌는 그대로 두고 혈액과 면역세포만 젊은 걸로 바꿨다고요? 결과가 어떻나요? 놀랍게도 말초 면역 세포들이 젊음을 되찾자 젊은 대식 세포들이 뇌로 막 올라가서 쌓여있던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눈에 띄게 먹어치웠습니다. 와, 대박이네요. 그 결과 쥐들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확연하게 개선되었죠. 알츠하이머라는 질병의 치료 스위치가 뇌가 아니라 뼈 안에 흐르는 혈액 속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엄청난 발견입니다. 와, 뇌질환을 몸통의 면역을 회춘시켜서 고친다니 약간 진짜 SF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인인 유전적 변이는 무슨 얘기인가요? 아까 언급하신 APOE4 같은 치매 위험 유전자들이 뇌세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바로 현대 유전학이 밝혀낸 가장 충격적인 반전 중 하나입니다. 수만 명의 유전자를 분석하는 전장 유전체 연관 분석을 통해 치매를 일으키는 위험 유전자들이 수십 개 발견되었는데요. 네네. APOE4, CD33, TREM-T1 같은 알츠하이머의 핵심 방화쇠 역할을 하는 유전자들이 뇌 신경세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혈관을 떠다니는 말초 면역세포들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현되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지금까지 치매 신약을 만들겠다고 뇌신경세포의 유전자만 뚫어져라 들여다본 건 애초에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방향이 좀 달랐던 거죠. 진짜 범인은 혈액 속에 있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맥락입니다. 면역세포에 생긴 이 유전자 변이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는지 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어떤 악행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CD33이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기면 이건 대식세포에게 쓰레기를 먹지 말라고 지시하는 강력한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혹 쓰레기를 안 먹어요? 네, 대식세포 눈앞에 아밀로이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도 이 CD33 변이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청소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파업해버리는 거죠. 와, 미치겠네요, 진짜. 또 TREM1이라는 유전자 변이는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대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세포가 움직이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엔진 자체를 확 꺼버리는 겁니다. 아, 듣다 보니 이거 지금 이 탐구를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오, 스마트폰요? 네, 노화로 인해 면역세포가 탈진한 건 스마트폰 배터리가 오래돼서 한 10%밖에 안 남고 방전 직전인 상태인 거고요. 아하, 배터리 방전. 설상가상으로 CD33이나 TREM1 같은 유전자 변이는 운영체제 백그라운드에 몰래 깔려서 쓰레기 파일 정리 앱을 강제로 종료시켜버리는 악성 코드인 셈이군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배터리도 없는데 악성 코드까지 돌아가니 시스템이 멈춰버리는 게 당연하네요. 그 스마트폰 비유가 작금의 알츠하이머 병리를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늙어서 배터리가 없고 악성 코드까지 감염되어 있다면 우리는 낡은 부품을 교체하거나 강제로 시스템을 업데이트할 백신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백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완전히 엉뚱해 보이는 다른 의학 분야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의 돌파구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항암 치료 기술입니다. 네. 암 치료제를 알츠하이머에 쓴다고요? 너무 극과 극의 질환 아닙니까?
암은 세포가 무한 증식하는 거고 알츠하이머는 세포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표면적으로는 반대지만요. 면역의 관점에서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죠? 암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을 피하는 아주 교묘한 방법이 바로 면역세포의 표면에 브레이크 단백질을 달아버리는 겁니다. PD-1이나 TIM3 같은 억제 수용체들이죠. 아까 말한 그 브레이크요. 현대 항암 치료의 기적인 면역관문 억제제는 바로 이 브레이크를 부숴버려서 면역세포가 다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약입니다. 오, 브레이크를 부수는 약. 연구자들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죠. 만약 알츠하이머 환자의 늙고 지쳐버린 대식세포 표면에도 이런 브레이크가 잔뜩 걸려 있다면 암 환자에게 쓰는 약으로 이 브레이크를 풀어버리면 어떨까 하고요. 배터리가 방전된 줄 알았는데 사실은 누군가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그 브레이크를 풀어봤더니 어떻게 됐나요? 효과는 아주 극적이었습니다. 알츠하이머 모델 쥐에게 PD-1이나 TIM3를 차단하는 항체를 투여했더니 활동을 멈추고 방전되어 있던 말초 면역 세포들이 다시 확 깨어났습니다. 와, 다시 깨어났다고요? 네, 브레이크가 풀린 대심 세포들이 뇌의 혈관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쌓여있던 독성 플라트를 미친 듯이 포식하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쥐들의 인지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죠. 세상에, 진짜 엄청난 결과네요. 앞서 말씀하신 CD33 악성 코드도 비슷합니다.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을 이용해 청소를 방해하는 긴 형태의 CD33을 억제하고 청소를 돕는 짧은 형태의 CD33을 늘려주었더니 뇌의 청소 기능이 복구되었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해서요? 네, 특정 면역 브레이크만 정밀하게 딱 해제하는 이 기술이 미래 알츠하이머 치료의 가장 유력한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막 가슴이 뛰는 소식이네요. 하지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시죠. 그 자동차도 브레이크를 완전히 뽑아버린 채로 고속도로를 달리면 언젠가는 대형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면역세포의 브레이크를 인위적으로 막 푸는 게 무조건 안전하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바로 그 점이 임상 적용을 앞둔 과학자들이 가장 고심하는 딜레마입니다. 역시 부작용이 있군요. 네, 과도하게 면역 브레이크를 해제하면 식욕이 폭발한 대식세포와 T세포들이 독성 플라크만 먹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뇌의 신경망까지 공격해버리는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를 같이 파괴해버린다고요? 오히려 뇌 손상과 염증을 가속화할 위험이 있죠. 실제로 암 환자들에게 면역 관문 억제제를 썼을 때 심각한 전신 염증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암 치료에서도 그런 부작용이 있군요. 따라서 알츠하이머 치료에서는 환자의 나이, 생물학적 성별, 그리고 APOE4 같은 유전자의 유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최적의 타이밍을 찾는 정밀 의료가 필수적입니다. 타이밍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염증을 억제해야 할 시기와 청소를 위해 면역을 촉발해야 할 시기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미래 치료의 핵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취자분들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상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알츠하이머 병은 결코 머릿속 두개골 안에서만 혼자 벌어지는 비극이 아니라는 게 너무나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전신 면역 체계가 뇌와 실시간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뇌의 생사를 결정짓고 있죠. 네, 정확한 통찰입니다. 결국 평소에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관리하고 말초 면역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건 단순히 감기에 덜 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10년, 20년 뒤 뇌가 스스로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는 뜻이네요. 요약을 아주 잘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뇌 발달 단계부터 노년기까지 전신을 순환하는 T세포, 단핵구, 대식세포들이 어떻게 뇌의 항상성을 돕는지 그 긍정적이고 이타적인 역할을 보았습니다. 네, 아주 든든한 수호자들이었죠. 동시에 세월이 흐르며 면역 노쇠를 겪고 유전적 변이라는 악성 코드에 감염되었을 때 이들이 어떻게 뇌를 파괴하는 적군으로 타락하는지도 균형 있게 살펴봤죠. 뇌와 몸통의 면역은 철저히 연결되어 있고 그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뇌 건강의 척도입니다. 오늘 논문을 구석구석 살피다가 제가 소스 자료에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간 하지만 너무나 매력적인 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 어떤 힌트죠? 당신이 오늘 아침 식탁에서 무심코 한 행동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는 내용인데요. 바로 장내 미생물, 즉 마이크로바이옴과 뇌 면역의 연결고리입니다. 장내 미생물이요. 요즘 핫한 주제죠. 논문에 따르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세균의 생태계가
앞서 뇌를 파괴한다고 했던 그 끔찍한 염증 물질 IL-17의 분비령을 조절해서 알츠하이머 병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신 면역 체계를 통제하는 훈련소가 바로 장내 환경이라는 점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의 알츠하이머 예방과 치료는 두개골을 열고 위험한 뇌 수술을 하거나 첨단 합성 약물을 뇌에 꽂아 넣는 방식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럼 어떤 방식일까요? 어쩌면 당신이 오늘 아침 식사로 챙겨 먹은 한 숟갈의 유산균이나 풍부한 식이섬유로 장내 세균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꾸고 그 장내 환경이 다시 혈액 속의 말초 면역 세포들을 뇌를 파괴하는 폭주족이 아니라 뇌를 지키는 듬직한 경철로 훈련시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와, 뇌를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방패가 다름 아닌 우리의 장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깊은 탐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장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 속 식단과 전신 건강 관리를 완전히 새로운 뇌과학의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 전체로 아주 치열하게 대화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 나눴네요.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줄 놀라운 통찰과 함께 이 깊은 탐구 여정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